이모, 여기 맥주 3천 하나랑 다리 4개 달리고 날개 6개 달린 후라이드 한 마리요. 어디까지 했지? 미국 간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평화가 유지되려면 보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뭐더라? 아, 그 보험이 삼성과 러시아다라는 이상한 소리까지 딱 여기까지 했어. 아 그래, 아까부터 너랑 나랑 대화 엿듣는 사람들 다 집에 가기 전에 이어가 보자. 그럼 형의 의견의 핵심은 이거야. 남북 간의 실질적 평화 체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당사자인 남북 간의 이런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안보적인 문제를 안보로 안 풀고 어떻게 풀어? 자 봐봐, 당사자인 남북을 제외하고 현재 이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은 쪽은 미국과 보이지 않는 조종을 하는 쪽은 중국이야. 지금 미국이랑 중국도 싸우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따로따로 볼 수가 없고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봐. 형은 어려워진다. 그래, 어려운 얘기는 빼고 중국이 믿을 수 있는 국가니? 아니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이 문제에서도 중국은 믿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도 못 믿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서로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미국은 거기에다가 이미 이전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구두로 합의했던 부분들을 말바꾸기로 어겼었어. 관련된 모두가 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거지. 북한한테 뭐 해준다고 해놓고 어겼다고? 아까 형이 말한 연락사무소 서로 개설하자는 그런 부분들 이미 약속했었는데 어겼어. 언제든 말바꾸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미국과 북한의 상황이거든. 결국 그 말은 이번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또 그런 일이 없을 거란 보장을 못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참 복잡하네. 그리고 뉴스에서 삼성 공장에 정은희 부하가 왔다 갔다 한 걸로 지금 삼성이 북한에 가네 마네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거지야. 내가 볼 땐 이런 예민한 부분을 온 동네방네 자랑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만약 삼성이 북한에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몰래 할 거다. 아니, 그건 너무 앞서가는 음모론 같은 거고 형은 제스처라고 생각해. 제스처? 신호를 보내는 거지. 정은이는 지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넌지시 던져본 거라고 생각해. 한국이나 미국이 어떻게 나온지도 보고, 정은이가 북한의 경제 개방과 성장의 롤모델로 잡고 있는 베트남, 그리고 그 베트남 발전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기업인 삼성, 이 둘을 방문 장소로 선택하고 부활을 시켜 순찰을 도는 것으로 그들의 의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만약 실제로 회담 결과가 대박이라면 삼성 공장 방문으로 이어질지도 몰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삼성과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건 별도로 은밀히 할 부분이거나 아님 대놓고 추진하진 않을 거야. 그런 게 시작부터 알려지면 누구한테도 이득이 되지 않거든. 북한의 대기업 총수들이 갔을 때 살포시 이야기를 나눴을 거란 허무맹랑한 추리가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는 거지. 와, 완전 머리 아파. 정리하고 가자. 삼성 순찰을 동계해 정은이가 자기 의향을 보여준 거다. 삼성뿐 아니라 LG도 베트남에 있지 아마? 중요한 건 삼성만 베트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2018년 통계로 5,000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큰 기업이 삼성인 것 뿐이고. 북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간다. 그럼 북한은 경제가 살아날 테니까 체제 유지에도 좋다. 마치 베트남처럼 삼성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네, 상징적으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해는 해가고 있네. 그리고 순서는 삼성보다는 이미 이 문제로 큰 피해를 보신 개성공단 분들이 먼저겠지. 그분들이 뭔 죄냐 도대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본 기업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우선이라야지. 아마 이번 회담에서 정은이가 바라는 것이 삼성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일지도 몰라. 금강산 관광이나 철도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형, 보험이라면서 그게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북한을 선제 공격 안 할 거란 이유가 돼? 그냥 삼성은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미국이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네 나라 기업도 아니고 말이야. 맞아,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이 가 있는 게 우방국가 기업이니까 미국이 아예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공격 못할 정도까진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어. 그냥 수틀리면 공격할 수 있는 거 맞지. 아니 물론 그런 결정을 절대 쉽게는 못 내리겠지만 정말로 만에 하나 북한이 몰래 삽질하다 걸리면 미국은 용서 안 하겠지. 그럼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 진출하면 되겠네. 설마 지네 나라 기업이 있는데 공격은 못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미국은 지금 나가있던 기업도 돌아오라는 판인데 북한의 기업이 나갈 순 없겠지.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우리가 푸틴 형아 보유국인 러시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아 맞다, 그래, 러시아. 삼성이랑 러시아도 필요하댔지, 보험에. 근데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 진출한다고? 특정 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 간 사업이랄까? 쉽게 말해줄래? 남북러 경제연합 뭐 그런 거? 뭐야 그게?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겨버리면 미국이 아무리 최강대국이라고 해도 함부로 북한 공격을 결정할 수가 없어. 그게 내 생각이야. 오, 그렇지. 불같은 푸틴 영화 있는데 미국도 함부로 못하겠지. 여기서도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 러시아도 지금 북한처럼 일부 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랑 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랑 미국한테 제재를 당하고 있어. 그럼 뭐야, 우리도 러시아랑 뭐 같이 못하는 거야? 꼭 그렇진 않은데 분야에 따라선 그런
분야도 있는 거지. 핵심은 그게 아니라 푸틴 형아도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 몇 번 당하고 보니까 자신들이 가진 유럽 의존도를 탈피하고 싶어서 신동방 정책이라고 해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도 맞물려 있지. 형 어렵다. 쉽게. 미안. 러시아랑 우리랑 그리고 여기에 북한까지 모두가 이로운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아직도 어려운데. 알겠어. 러시아도 극동 정책에 있어서 파트너로 한국과 북한은 나쁘지 않고 특히나 한국은 중요하고 북한은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고 한국은 평화 보장과 경제적 이득까지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미국하고 동맹인데 러시아랑 그래도 돼? 중국은 그럼 되냐? 지금 미중 둘이 싸우는데? 그러네. 러시아가 왜 필요하냐면 거의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라고 보거든, 형은. 러시아가 두 개냐? 당연히 유일한 국가지. 아니 병신아, 미국한테 이길 순 없을지 몰라도 미국이 함부로 무력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유일한 국가란 거지. 그러네. 러시아도 소련 때만큼은 아니지만 장난 아니잖아. 지금 미국이 러시아한테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야. 무력으로 싸워도 미국이 이기겠지. 근데 미국 본토도 무사하지 못할 거거든, 러시아랑 붙으면. 미국 입장에선 귀여운 정은이랑은 다르게 푸틴 형아는 갖고 있는 힘 자체가 달라. 러시아의 경제를 정밀 타격해서 데미지를 줄 순 있지만 무력적으로는 못 그래. 그럼 형 말은 삼성이랑 우리나라 기업들을 남북으로 엮어놓은 다음에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면 미국이 함부로 공격 못하니까 북한도 체제 보장이 되고 그래서 남북 평화가 지속 가능하게 된다는 거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니야. 일단 네가 말한 우리나라 기업이랑 북한이랑 엮인다는 표현은 좀 안 맞아. 이윤을 위해 자발적으로 북한에 진입을 해야 맞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할 수도 없고 누가 시켰다가는 역풍을 맞을 거야. 삼성이 판단하기에 북한과 손잡을 이유가 있어야겠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삼성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북한과 안정적으로 경제 협력을 이루게 된다면 검증 이후에는 다국적 기업들이나 해외 자본들이 북한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미국이 곤란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과는 다르게 말이야. 예를 들면 일단 우리나라가 북한에 투자할 것이란 건 트럼프도 잘 아는 바고 일본은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왕따 당할까봐 노심초사 똥줄이라서 정은이가 손 내밀어주면 개 땡큐일 거고 북한이랑 혈맹인가 머시긴가 하는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될 거야. 이렇게 마치 베트남을 보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줄줄이 소세지로 엮이게 되면 명분 없이 쉽게 못 칠 거란 거야, 미국이 북한을. 이게 경제로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야? 그렇지. 안보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엉키게 돼야 양쪽 다 보험이 될 수 있어. 그 예시가 될 만한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제재를 못하는 부분이 러시아 국채나 증시 쪽인데 이쪽을 왜 제재 못하냐면 지네들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러시아 쪽에 넣어놓은 게 있어서거든. 그래서 대북 제재처럼 안 하고 분야별로 타겟을 콕 집어서 제재를 하는 중이지. 마찬가지로 북한을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적으로 다국적화된 북한이 되는 것뿐이야. 북한이 살 길은 말이야. 그리고 미국도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어. 베트남을 봐라. 우리랑 원수지간 끝내고 친구가 되면 이렇게 번영한다. 너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경제적인 힘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또 만들면? 이야, 오늘 네가 한 질문 중에 가장 질문다운 질문이다. 근데 답은 이미 형이 했다. 아까 소주집에서. 언제? 북한이 지금까지는 핵이 왜 필요했다고 했지, 형이? 그거야 정상국가로 협상. 잘 먹고 잘 사니까 핵은 필요 없다. 그렇지. 체제 유지가 마치 베트남처럼 안정적으로 된다면 정은이가 자기 모든 걸 걸고 미국을 침략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해야 핵이 다시 등장할 수는 없지, 안 그래? 오, 그럼 삼성이랑 러시아만 가면 되네. 삼성은 다소 상징적인 이름인 거고 삼성이 아니라도 다른 한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북한이 유치하고 투자자들도 끌어모은다면, 그런데 거기에 미국 투자자들이나 기업들도 포함된다면 서로에게 보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인 거야. 그리고 러시아랑 우리가 경제적으로 끈끈해지면 북한이 혹시라도 삽짓거리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플러스적인 큰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어떻게? 러시아랑 우리랑 사이에 북한을 지나쳐가는 자원 송유관이 건설되고 철도가 놓여지면 돼. 지금 러시아랑 우리랑 관련된 사업들이 정말 많아. 뭐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아무튼 그래. 러시아한테 자원을 수입한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험이 돼? 사실 개성공단 다시 열려도 우리 기업들은 불안한 게 뭐냐면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거든. 마찬가지로 러시아한테 가스관으로 우리가 가스 수입하다가 북한이 중간에 막아버리면 어쩌나 하고 리스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네. 북한이 그런 짓 하면 어떡해? 러시아는 미국이랑 달라.
미국이 평양에 미사일을 쏜다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나라는 바로 푸틴 보유국인 러시아야. 러시아는 트럼프처럼 협박 따위 안 해. 정은이가 함부로 개길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야. 러시아는 정은이가 러시아를 상대로 도박을 한다? 그건 정말 자멸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야. 북한은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전 유럽과 미국이 막아줄 국가도 아니고 러시아한테 그런 짓 했다가는 아주 위험하지.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러시아랑 우리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러시아 때문에라도 북한이 삽짓거리 안 하고 그냥 곱게 경제 성장에만 목표를 두고 갈 거란 말로 봐도 된다고 봐. 형은 깔끔하네. 그럼 북한이 삼성이나 다국적 기업 유치하고 러시아랑 우리랑 송유관 깔고 철도 깔고 해서 북한도 이득 보고 지금보다 잘 살면 다 해결되네. 북한이 잘 살게 되는 건 뭐 나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평화로운 국가에서 살 수 있으니 이득이긴 해. 그렇지만 이참에 형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북한 경제 개방 이후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트럼프도 퇴임 이후에 트럼프 월드 평양에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도 하나씩 들어가고 포드가 만든 머스탱이 평양 시내를 누비고 막 콜라 먹는 북한 초딩들도 있고. 아 웃기겠다. 맥도날드 평양점, 스타벅스 평양점. 그게 왜 웃기냐? 그건 베를린 장벽 붕괴보다 더 상징적일 수도 있다는 게 형 생각인데. 하긴 평화롭다는 상징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우리도 대동강 맥주 먹으러 북한 가는 건가? 평양 수액 넘치는 클럽도 가고.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 중에서 실향민 분들이 제일 많을 거야.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통일을 꿈꾸는 것보다 얼른 남북이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해서 왕래가 자유롭도록 해준 날이 빨리 왔으면 싶긴 하다. 근데 형 말처럼 되려면 얼마나 걸려? 문제가 뭔지 아냐? 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떠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선 얼마나 힘들지 잘 모르는 내가 봐도 너무 험나네. 걸릴 시간? 시간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야. 남, 북, 미, 러, 중, 꼽사리 일본까지 엮여있는 국가들이 가진 의지의 문제인 거야. 미사일 쏜다 안 쏜다, 핵 없애라 안 된다, 이런 핑퐁으로는 답 없다는 거지. 경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쉽지 않네. 대신에 형 덕분에 북미 회담 이번에 진행하는 걸 좀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이유는 생긴 것 같다. 형이 이렇게 빡세게 설명한 이유는 그거 하나였다. 이 썩을놈아.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뭘 알면 얼마나 알겠니. 대신 관심은 좀 가지자는 거야. 지금 우리 이야기 엿들은 사람들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관심이 너무 없어. 사실 이게 너무 막연한 부분이고 너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우리랑 상관없다고 여기는 부분이 많아 사실. 근데 형 솔직히 최저임금이나 자영업자들 문제 뭐 이런 민생 경제만큼 크게 와닿지 않는 건 맞잖아.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누구나. 맞아, 그건 형도 그래.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데 북한만 신경 쓰고 도와주고 있는 꼴 같아서 불만 많을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정부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런 걸로 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모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잘하고 있어도 억울하게 욕먹는 것도 있고 더 욕먹어야 할 부분들도 많아.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우리 시간 많잖아. 언제든 술 한잔 찌그릴 테니까. 암튼 오늘은 북한 이야기도 너무 빡세다. 치킨 다 식었네. 일단 먹자. 아 그래 다 잘 되겠지. 북미 회담 생방으로 봐야지. 이번엔 저번에 못 봤거든. 아 형도 안 쉬고 한참이나 짓거리느라 수고했어. 시원하게 한 잔 묵자. 결론은 한민족 북한이고 동맹 미국이고 간에 그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어줍잖은 계략 같은 그런 부분에 놀아나서 망치지 말고 항상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오로지 대한민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잘 될 거야. 우리는 그냥 마저 찌그리자.